다만 완전히 바뀐 것이 그 방법이 부동산이 아니고 하이테크로 가 있고 또 목표가 GDP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혁신이라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게임이 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국 경제와 투자의 데이터베이스 샹하이 클래스입니다. 오늘은 국운인가 흑역사인가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역시 딥시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현재 딥시크의 등장에 대한 중국의 국내의 주요 시각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국운론입니다. 가장 먼저 공개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벙지라고 작년에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보셨을 겁니다. 50이라는 게임을 만들었던 게임 사이언스의 창업자가 바로 이 벙지입니다. 이 친구가 딥시크는 아마도 국운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과학적인 성과다라고 하면서 퍼진 얘기인데요. 중국의 AI가 부상을 해서 미국을 추월하기 시작한 신호이며 실리콘밸리가 지탱하는 미국의 주식시장의 거품이 어느 정도 꺼지고 미국의 기술도 중국이 곧 극복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이에 따라서 글로벌 자본들의 포트폴리오도 재편이 되면서 동양은 뜨고, 동양이라고 하면 중국이겠죠. 서양은 조금씩 쇠퇴하는 그런 극단적인 장밋빛 전망이 들어가 있는 주장입니다. 또 하나는 흑역사론입니다. 딥시크를 소프트웨어 버전의 한신 사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말로 하면 한심인데요. 한 나라의 이 칩, 이런 칩이 이제 중국에서는 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심 사기 사건인데 이거는 2003년도에 샹하이의 명문대학인 교통대학교의 반도체 학과의 부장이었던 전신이 발표한 디지털 신호 프로세스, 그 당시에 DSP라고 했는데 그 칩이 자기들이 개발을 했다라고 했는데 조사한 결과 완전한 사기임이 밝혀진 그런 사건입니다. 그 팀은 모토로라의 칩을 구매해가지고 칩 뒤에 표면에 이렇게 지금 사진에 보시는 대로 로고를 붙이고 한심이라는 것을 새겨서 자체 개발한 칩으로 꾸며서 국가로부터 그 당시에는 엄청난 거액이었던 수억 원, 우리 돈으로 한 5, 600억 될 겁니다. 그 정도의 과학 리서치 자금을 배당을 받은 그런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이 한신 사건이 황당하고 그 당시에는 엄청난 큰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켰었기 때문에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것은 결국 이번에 딥시크도 수백만 달러, 600만 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수백억 달러가 들어간 미국의 기술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국의 무협소설에나 나오는 얘기를, 그리고 과학도 아닌 신비주의 같은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지 말고 무협 속의 환상이다라고 폄하하는 극단적인 비관론입니다. 이거 중국 국내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의 관점으로서는 당연히 절충론이 있겠죠. 두 극단 사이의 주장에서 중간 어느 정도의 위치를 할 것이다라고 보는 비교적 합리적인 시각입니다. 국뽕도 아니고 그렇다고 극단적인 비관도 아니고. 딥시크는 후발주자가 AI 자체를 도구로 활용한 중요한 혁신이거나 또는 기존의 강자가 너무 오만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한 반격, 그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혁명적인 변화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는 그냥 개선 정도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드는 것이 적들이 방심하는 사이에 기습은 해서 일시적인 성과는 거두었겠지만 이걸 전쟁으로 보는 시각이겠죠. 근데 전쟁의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바꾸기는 역부족이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물자가 또는 화력이 막강한 적의 더 강력한 반격이 있을 수 있어서 앞으로의 이 싸움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며칠 동안에 딥시크가 실제로 해커들의 공격을 받아서 다운이 된다거나 또는 오픈 AI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환방이죠. 이제 그 딥시크의 모회사에 대한 심층 조사, 칩을 언제 샀는지, 어떻게 칩이 GPU가 중국으로 넘어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또 국가 차원에서도 미국의 해군이 금지를 먹고 있다든가 아니면 이탈리아도 지금 안 쓰겠다. 뭐 정보가, 개인정보가 넘어간다. 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런 반격들이 나오는 것은 아까 말한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현실적인 시각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한 흑역사가 아니라는 것은 사실은 미국이 우리가 시장에서 보듯이 충격을 받은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증언을 해주는 사람들은 많죠. 일론 머스크라든가 뭐 그 친구는 거의 히스테리에 가까운 반응도 보이고 있고,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좀 분노하는 그런 분위기고, 또 젠슨왕도 초기에는 상당히 좀 당황했다가 이제 뭐 그건 아니다, AI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은 실리콘밸리의 이런 막강한 거물들도 다들 한마디씩 거들고 있는 그런 상황은 예상치 못했던 그런 것이죠. 근데 그렇다는 증거는 사실은 자본시장이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AI의 어떤 상당히 교주격이라고 할까요? 그런 엔비디아의 주가 자체도 여전히 회복은 아직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현재까지는. 그런데 만약에 그런 해프닝이 진짜 한바탕으로 끝난다 그러면 중국의 춘절 연휴인 8일 동안에 그런 주가들이 상당히 반등을 했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중국 장이 열렸지만 중국 쪽에서는 딥시크 관련된 주식이라든가 또 반도체 관련 주식들은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데서 봐서도 그쪽은 그냥 단순히 미국 쪽의 반응보다는 자기들이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이 조금 더 무게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딥시크이 오픈했던 그 5건의 영문 논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논문과 그리고 그들이 제시한 이론, 그런 쪽에는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지금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오픈을 했으니까 속일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고 그럴 이유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제 국언론도 사실 너무 국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오픈 AI와 같은 챗GPT급의 0에서 1을 만들어낸, 즉 창조를 한 그런 혁명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제 모델을 어느 정도 계산했을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최근 며칠 동안에 다운이 계속되고, 제가 또 써보니까 답변이 초기랑은 조금 질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받긴 했어요. 물론 제 개인의 어떤 경험이기 때문에 이걸 일반화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중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정보 보호라든가 또는 관련된 법적인 국제적인 규칙 문제 이런 것들도 사실 앞으로 넘어야 될 숙제일 겁니다. 그쪽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해야 될 것은 불과 몇 명의 중국 청년들이 실리콘밸리에 어찌 보면 오만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AI 알고리즘의 프로세스를 최적화를 하면서 이루어낸 그런 성취는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진짜 부러운 것은 이런 회사가 비단 딥시크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주의 6마리의 작은 용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리우 샤오롱이라고 하는 것은 그쪽에 있는 테크 기업들의 6개의 대표주자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딥시크입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반도체와 컴퓨터 산업에서 출발을 한 반면에 항저우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AI,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라든가 로봇 등 차세대, 특히 AI와 관련된 그런 기술들의 그리고 그런 산업에 집중을 하면서 지금 무섭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6마리 용은 딥시크도 있지만 여기 보시는 대로 유니트리, 그리고 게임 사이언스, 매니코어, 브레인코어, 딥 로보틱스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은 다음 페이지에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쪽의 창업자들을 보시죠. 전부 85년, 82년, 87년, 제일 오래된 사람이 딥 로보틱스의 76년생인데 6명 중에서 4명이 절강에 있는 대학을 나왔습니다. 절강은 항주가 있는 곳이고, 절강대학을 이제 저장다셔라고 하는데, 이 절대라고 이들은 표현을 합니다. 이 절대의 출신들이 지금 중국의 스탠포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유니트리는 아마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족 로봇으로 해서 물구나무 쓰고 막 산에서 내려오는 그 로봇을 만드는 회사가 유니트리입니다. 그리고 게임 사이언스라고 하는 이쪽은 작년에 히트쳤던 흑신화 50이라는 게임을 만들어서 작년에만 80억 위엔을 벌었던 회사입니다. 쿨랩이라고 하는 이 회사,
이쪽은 인테리어 넷이라고 하는 데이터 셋으로 해서 실리콘밸리에서도 대형 기업들이 이 회사와 협업을 하자고 요구를 할 정도로 기술적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이 회사가 지금 포커스하고 있는 것은 Embodied Artificial Intelligence, 즉 이게 로봇에 들어가는 그런 쪽의 기술, 3D 데이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실제로는 가구에 대한 이 설계로 중국의 시장을 거의 70-80% 장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가구 쪽에서 지금 AI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브레인코어는 뇌, 기계, 또 인터페이스 쪽의 선두주자인데, 이게 유명해진 거는 일론 머스크가 투자했던 뉴럴링크라는 회사와 똑같이 이쪽도 전 세계적으로 2억 달러 이상의 펀딩을 했던 그런 뇌과학 관련된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창업주가 한국 카이스트 출신입니다. 그리고 중국인이고 한족이고, 제가 조선족일까라고 찾아봤었는데 한족 맞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카이스트에서 공부를 하고 바로 미국으로 가서 하버드에서 뇌과학을 전공을 하고 항주로 와서 이 회사를 차렸습니다. 딥로보틱스도 역시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사족 로봇을 만드는 유명한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들로 구성된 것이 바로 항주의 6마리 용입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이 그 50이고, 이건 딥식이고, 이건 유니트리에서 만든 거고, 이것은 사족 로봇을 만든 딥로보틱스고요. 예. 이렇게 이제 6개 회사들이 항주에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AI 정글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참 무섭기도 하고 부럽기도 한 것은 이런 도시가 항주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에는. 항주시가 한 것은 이들에게 스스로 자랄 환경만 제공을 했을 뿐 거의 간섭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저 자금이 필요한 쪽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쪽으로 연결을 시켜줬고, 근데 사실 지금 이미 이런 쪽 산업, 특히 AI 쪽은 중국 공산당이 됐건 중국 정부가 간섭할 능력도 없습니다. 간섭해봐야 방해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지금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분위기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북쪽에는 베이징의 중관촌이 있고, 남쪽에는 션전의 화창베이가 있고, 동쪽에는 샹하이가 있고, 내륙에는 허페이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곳에서 이런 쪽으로 특화해서 하려고 합니다. 과거의 부동산과는 같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결을 달리하는 그런 정책들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그 지역의 인재를 유치를 하고 외부의 인재를 또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과거에 GDP 뷰티 컨테스트로서 성공한 기억이 그들의 DNA 속에는 있는데, 그런 지역들이 지금 이런 쪽으로 다 쉬프트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다만 완전히 바뀐 것이 그 방법이 부동산이 아니고 하이테크로 가 있고, 또 목표가 GDP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혁신이라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게임이 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중국에서 2000년대 전후에 출생한 젊은이들은 이전 세대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디지털과 AI 세계의 네이티브로서 자유로운 그리고 끊임없는 호기심을 가진 그런 신인류들입니다. 물론 탕핑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번에 이제 이 딥시크가 보여줬던 이런 것들처럼 어느 곳에서는 그런 젊은이들이 훨씬 더 활성산소를 뽑아내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나라라면은 진짜 국운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